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우은, 신유정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은요, 아주 강력하게 힘을 받으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다 1% 이상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전체 지수를 이끌고 있는 듯한 분위기 현재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좋은 흐름에 힘을 더하고 있는 건 또 반도체 업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훈풍이 불어왔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오늘 시장 안에서 5%대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러한 흐름, 반도체 시장의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부분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나란히 4에서 5% 이상의 강세를 보이면서 현재 시장이 아주 강력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간밤에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가 결국에는 우리 시장에 아주 강력한 힘을 현재 부추기고 있는데요. 함께 관련된 이슈부터 살펴보고 가시죠. 네, 간밤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요, 실적 발표 전에 이 하나의 트위터를 남겼습니다. 지금 자동차 산업이 쉽지는 않다라면서 사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연막작전을 펼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우려를 했습니다. 이번에 테슬라의 실적이 안 좋은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실적이 좋지 않을 것 같았지만은 이 정도로 안 좋은 것은 정말 안 좋은 것은 아닐까 하는 이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그리고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예상대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한 실적을 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단위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내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테슬라는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저가 모델 출시 계획은 여전하다라고 밝혔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하이브리드카의 출시 전략은 옳지 않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로보택시에 대해서 아주 큰 포부를 밝혔는데 에어비앤비처럼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테슬라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14% 이상의 급등 흐름을 보였고요.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 이 현대오토웨버 같은 기업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무려 상한가에 도달한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일론 머스크가 주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나는 가끔씩 일요일 오후에도 출근을 한다. 이 테슬라에 온 힘을 쏟고 있다라고 의지를 밝혔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앞으로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신유정 앵커와 함께 반도체 기업들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오늘 날은 흐리지만 반도체 덕분에 시장의 힘이 강력합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반도체 분야의 낙폭이 좀 다소 큰 모습이었는데요. 얘는 실적 발표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의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지난 19일에 하룻밤에만 해도 10%대 낙폭을 보인 상황이어서 그 해당 낙폭 이후에 이 반도체 업황이 조금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죠. 하지만 2일 전부터 다시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까지 반도체의 힘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 흐름이 훈풍으로 우리 시장에도 불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중국도 지금 엔비디아의 상승세에 힘을 좀 더했습니다. 지금 미중 간 이 무역 제재, 특히나 반도체 분야의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중국이 제3자에 의해서, 제3자의 공급업자에 의해서 엔비디아의 AI 칩을 공수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이 AI 칩 공수가 불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재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 엔비디아 AI 칩에 대한 기술력을 다시 한번 좀 공고히 확인한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덕분에 AI 시장에 대한 기대감 조금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까지 가세한 상황 속에서 AI 강세에 따른 업황이 조금 더 호조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AI 시장이 확대가 되게 되면 또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HBM의 업황입니다. HBM의 업황 고조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GPU가 증가하게 되면 단연 HBM 용량, 사용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과 달리 지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바로 공급의 부족입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부족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단연 이어질 부분은 바로 이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라는 부분이죠. 이제 이렇게 HBM 경쟁이 이어지게 되면 이제는 원가, 가격 단위 아닌 성능
성능 땅에서 일어날 것이다. 고성능이 좀 중요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HBM 시장의 경쟁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요? 우선 지금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SK하이닉스는 올해도 이 하반기에도 선두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수율 제고와 상위 제품 중심으로 잘 이용하게 된다면 이 수익성을 더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어떨까요?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와 경쟁을 하면서 점유율을 계속 늘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또 좋은 공급 계약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반도체 시장인 이 반도체 기업인 AMD와 함께 4조 원대의 HBM3 이 공급 계약을 마쳤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정확한 이 공급 일정은 정해지지 않지만 하반기쯤에 양산을 시작해서 공급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흐름이 확인이 됩니다. 이러한 흐름이라면 이 HBM 시장 안에서 점유율을 더 늘리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 안에서 입지를 조금 더 곤고히 다지지 않을까라는 흐름이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HBM 시장 그리고 HBM 시장 엔비디아가 좀 강력하게 올라오게 됨에 따라서 좀 함께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종목이 또 한미 반도체입니다. 한미 반도체가 오늘 시장 안에서도 10%대의 강세를 보이면서 무려 시총 4단계를 뛰어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미 반도체는 반도체 생산 장비 일괄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으면서 지금 마이크론 시장이 진입하게 되면 점유율을 더 높이게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보여집니다. 이러한 흐름 안에서 이 반도체 시장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HBM이 또 반도체 업황을 얼마나 또 공고히 다져주게 될지 끝까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반도체 기업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요. 간밤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를 했고 여기에 이 테슬라가 AI 쪽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AI 반도체 기업들이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파이널 샷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감과 관련된 상황 함께 분석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나 양시장이 아주 강력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가 2,700선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올지 아니면 지금의 기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차장님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최근에 볼 수 없었던 모습이죠. 요 며칠 볼 수 없었던 좋은 흐름 나오고 있다는 게 좀 고무적입니다.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요. 그 외국인들의 이제 현물과 선물을 동반 매수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불과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 혹은 매도 포지션에 있었겠지만 선물 같은 경우를 압도적으로 매도를 계속하게 되면서 시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현선물 동반 매수가 나오면서 이제 수급 상황들이 개선되는 이제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현선물을 동반 매수하게 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요. 뭐 제일 큰 부분은 이미 이제 선물 매도를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다시 회수를 할 수 있는 시점에 들어왔다라는 뭐 시기적인 문제도 좀 중요할 것이고요. 그것보다도 조금 이제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의 그 스타일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전일 이제 테슬라가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반등을 하긴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지 않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제 반등이 나왔는지라는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차세대 모델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로보택시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든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든지 FSD 그러니까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점점 축적되고 있다든지 이런 긍정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어필이 됐거든요. 실제로 이제 오늘 우리나라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을 보았을 때 테슬라와 관련해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지 그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시세가 나온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오늘 시장 상승은 테슬라의 반등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파생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며칠 있다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여러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수급이 개선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결국에는 낙폭 과대, 그동안 많이 조종을 받았던 반도체 업종들 같은 경우 반도체 업종 내 관련주들이 시세가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었고요. 또 이제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업종들도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조선 그리고 화장품주들이 있을 건데요. 결국 이 시점이라고 하면 시장에서 결국 2,7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은 결국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았을 때 낙폭 과대라든지 아니면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재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시장이 좀 놀랐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테슬라를 빼고 M7이 아니라 빅6의 기업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시가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테슬라가 이렇게 많은 포부를 좀 내비치면서 시장이 좀 환호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오늘 보고 있는 기업은 ISC입니다. 그 ISC 같은 경우에 반도체 테스트 소켓 전문 기업이고요. 이 테스트 소켓이 포고핀, 러버핀이 있는데 그 중에서 러버핀을 맡고 있습니다. 비교되는 회사가 리노공업이거든요. 리노공업과 많이들 비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 흐름을 보면은 리노공업은 반등이 나왔는데 ISC는 아직까지 반등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반등이 나오지 않을 법한 원인이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에 이제 낙폭 과대에 대한 반등이라는 것은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제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ISC는 아직까지 충분한 반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접근해 볼 만한 모멘텀이 된다라고 조금 판단을 했고요.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1분기에 영업이익이 132억 정도 나오게 될 텐데요. 전년 대비 한 35.2%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결국 이제 이런 이제 테스트 소켓과 관련해서 엔비디아죠. 결국 이제 이런 기업들이 AI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테스트 소켓에 대한 수요도 계속 많이 늘어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에 개선된 실적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점점 더 개선된 실적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SKC에 최근에 이제 종속회사로 편입이 됐습니다. 편입이 되면서 SKC가 최근에 유리기판 관련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업계에다가 플러스
플러스해서 유리기판과 관련한 모멘텀도 추가가 됐습니다. 결국 이제 ISC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는 AI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테스트 소켓을 만들기도 하지만요. 거기에 최근에 이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트렌드인 유리기판과 관련된 모멘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낙폭 과대 시에 매수해서 반등 시에 매도할 수 있는 전략 가능한 종목이라서 오늘 원포인트 공략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이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낙폭이 과대된 기업들 중심으로 보자라는 의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고 오늘 시장에서 ISC 보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월 24일 수요일 오늘 시장 2시 1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시장 오늘 장 초반부터 강력한 상승세 보이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대 상승을 보이면서 2,676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나 2%대 상승세 지켜내면서 86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를 지지해주고 있는 건 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동반 매수세로 확인이 되는데 외국인 투자자 3,534억 원, 기관 투자자 3,022억 원 담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 3거래일째 이어오던 매도세를 오늘 전환을 했고 기관 투자자는 오늘로써 3거래일째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매수세 덕분에 오늘 양 지수가 좀 지지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매수세 확인이 됩니다. 각각 1,546억 원, 449억 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급세 덕분에 우리 양시장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급적 특징이 우리 시장을 또 흘러가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는 또 어떠한 수급적 특징이 있는지 두 전문가님께서 잡아주신 오늘의 수급픽, 수급 한마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수급 상황 어떠한지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퍼스트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님, 퍼스탁의 이주호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수요일 시장 좀 자세히 뜯어보긴 해야겠지만 그래도 좀 기분이 좋습니다.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그럼 손여로 팀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수급 한마디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장주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어요. 이제 불확실성 제거가 된 것이다라고 보고 계신 건가요? 재고가 상당 부분 됐다라고 판단하고 네네. 있고요. 한 주의 중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시장이 굉장히 좋아서 다행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일간 변동성이 작용하겠거든요. 근데 지금 2시 17분인데 이 정도면은 오늘은 변동성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께서 뭐 PMI 지수도 보셨겠지만 테슬라 실적 발표를 예상을 했었어요. 저 역시도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부족하게 실적을 발표할 것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실적을 발표했을 때 투자자분들의 반응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의 제거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반등세가 한 2에서 3% 정도 나온다고 한다면 그래도 투자자분들께서 불확실성 제거 일환으로 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에 이제 프리마켓에서 11% 상승하는 모습이죠. 물론 뉴욕 시장에서 개장했을 때 그 정도의 상승세를 이어준다고 한다면 정말 거의 80% 이상 바닥이 잡혔다라고 판단하겠지만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66% 바닥을 잡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66%를 잡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조금 더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앞에서 시장 브리핑을 앵커님께서 주셨지만 지수나 이런 것들이 윗꼬리가 아직 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지수가 1.5%, 2%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피 200 현물과 코스피 200 선물에서 외국인의 양매수가 확인되고 있죠. 물론 기관까지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200 선물 쌍끌이 순매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보통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그동안 낙폭이 강했으니까 기술적 반등 나온 다음에 일부 단기적인 차익 신호 나올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한 10시 반, 12시, 2시 반을 이렇게 기준을 잡잖아요. 만약에 10시 반부터 단기 차익이 나오면 시장이 조금 안 좋은가 보다.
12시부터 나오면은 이 정도 나올 수 있지. 근데 2시 반이 됐는데도 윗꼬리가 안 보인다고 한다면 정말 바닥일 수 있는 거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자리를 떴더니 갑자기 단기적인 차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불확실성 제거의 일환으로 소멸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좀 제약바이오 조금 쉬는 것 같아요. 근데 2차 전지나 우리가 흔히 소외됐던 뭐 AI 소프트웨어나 자율주행 이런 종목들이 좀 단기적인 이제 기술적 반등을 나와주고 있는데 이 수급 동향이 개인성들이 아닌 외국인과 기관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그리고 지금 이미 오후 시장이 넘어간 상황이어서 그래도 이제는 변동성에는 좀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성장주 위주로 불확실성이 제거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흐름을 담고 있는 종목은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럼 본부장님의 수급 한마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시장 변동성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실까요? 아직 이벤트가 네. 이번 주에 다 네, 끝난 게 아니기 남았죠.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메타 실적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알파벳 실적까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요일에 PC 가격 지수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직까지는 저는 경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네. 사실 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됐을 때 미선물 지수 움직임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만큼 만약에 오늘 이렇게 좀 쌍끌이 매수세가 나왔지만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더불어서 좀 이제는 이제 상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직도 이벤트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좀 경계하자라는 차원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만약에 여기서 난 여기서 이제 새로 한번 따라가 볼래 이렇게 했다가 만약에 진짜로 메타 실적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알파벳 이쪽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가이던스가 좀 안 좋게 나올 경우에는 충격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런 뉴스에 의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아직도 변동성이 클 수가 있겠다라는 점 그리고 시장이 정말 외부 이슈라던가 뉴스에 정말 강하게 움직이는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는 경계를 아직은 경계감을 없앨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싶고요. 그래서 한 주 동안 뭐 아직 며칠 남았지만 그래도 이런 이벤트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서 뭐 신규 타점을 다시 한번 잡아보시는 그런 좀 관망하시면서 좀 지켜보시는 그런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난주부터 이 변동성의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본부장님께서 아직은 또 많은 일정들이 남아 있어서 변동성에는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이번 주에 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뿐만 아니라 당장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남아 있고 또 지금 오늘도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이슈들이 우리 시장에 어떠한 변동성을 가져오게 될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최훈 앵커와 함께 지금 수급별 특징을 보이는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을 사고 파는지 함께 수급별 상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담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장 많이 담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선 가장 많이 팔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루에 장의 수급만 보고 이 종목을 판다 그리고 산다를 사실상은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연속성을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현대차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는 기업이 바로 현대차입니다. 네 번째로는 한미반도체, 다섯 번째로는 LG화학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LG화학을 매도 우위로 나타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LG화학을 다섯 번째로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또 오늘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두 번째 포스코홀딩스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사지만 기아는 팔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KB금융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크래프톤을 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요. 재룡전기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TSK홀딩스, 세 번째로는 에코프로비엠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극재 쪽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하나마이크론 올라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선익시스템. 일단 전력, 전기주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 양극재 골고루 담고 있는 상황 현재 포착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은 선유로 팀장님 말씀처럼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쪽이 그리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 외국인들 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테오젠 가장 많이 팔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HLB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성 델타테크, 네 번째로는 리가켄 바이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바이넥스를 현재 덜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어떠한 이 포지션 취하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과 같고요. 세 번째로는 현대차, 네 번째로는 삼성 SDI,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기아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와 기아를 모두 다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효성중공업을 현재 기관들은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전력, 세 번째로는 STX 중공업,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금양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LRG 넥스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요, 기관과 외국인 모두 다 에코프로비엠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리노공업, 세 번째로는 AD테크놀로지, 네 번째로는 제주반도체, 다섯 번째로는 PSK홀딩스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스펙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포인트모바일, 세 번째로는 YIK, 그리고 네 번째로는 파마리서치 올라와 있습니다. 파마리서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관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덜어내고 있는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제우스 올라와 있습니다. 반도체라고 해서 모두 다 사는 게 아니고요. 자동차라고 해서 모두 사는 것도 아니고 파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선별적으로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한 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알아보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종목도 좀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때문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일정들, 이 실적 발표를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안에서 좀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했던 부분이 바로 하나오션과 OCI입니다. OCI가 방금 전에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영업이익이 388억으로 전기 대비 91.1% 상승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지금 이 실적 발표가 공개된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7.22% 상승하며 9만 원 선 뛰어넘은 상황이고요. 9만 7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상승세,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조금 더 좋았다라는 이유 때문일 것 같은데 어떻게 흐름을 이어가게 될지, 오늘 시장 안에서 또 어떻게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계속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실적을 공개했는데 OCI,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좀 해소돼서 시장 전반에게 흐름이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 OCI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OCI의 네. 실적이 잘 나와서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네네. 지금 최근에 오픈AI 대표가 네. 태양광 사업에 2천억 투자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OCI가 말레이시아랑 8,500억 투자, 그러니까 신규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투자 단행들,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에 좋게 나온 부분과 같이 엎쳐져서 상승이 나왔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어제부터 태양광 관련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 샘 올트먼의 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픈AI에서 진짜로 이거 엄청난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태양광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사실 어제도 대명에너지부터 시작해서 SDN, 그리고 지금 중소형 태양광 종목군들이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실적이 잘 나온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런 기대감들이 더해지면서 수급이 좀 들어왔다, 이렇게 좀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제 오픈AI의 이 발언 때문에 태양광 관련 업계들이 좀 가득 힘이 좀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OCI가 성적도 좋았는데 미래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으니까요. 태양광과 함께 이 종목 어떻게 흘러가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분의 전문가님들이 꼽아주신 오늘의 특징주, 특징 있는 종목들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여로 팀장님께서는 테크윅 퓨런티어 잡아주셨고요. 이주호 본부장님께서는 솔루스 첨단 소재, 그리고 한국카본을 오늘의 특징주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럼 팀장님께서 잡아주신 테크윙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네, 테크윙 지금 기관의 매수세가 최근에 좀 좋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확실히 이제 반도체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가장 다양한 섹터, 이제 반도체도 많이 구분이 되잖아요. 뭐 HBM, 뭐 CXL, 온디바이스, AI, 뭐 조전력 반도체 이런 식으로 구분이 많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다양한 바운더리에 얽혀 있으면서도 거래 대금 상위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그나마 좀 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께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준비됐습니다.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PSK홀딩스나 유진테크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크윙은 성장성과 안정성을 좀 고루 갖춘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안정성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황을 이해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안정성이 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재무제표에 찍힌 숫자만 보고 판단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2024년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테스트 검사 장비를 제조 판매를 영위를 하고 있는데 프로브 스테이션, HBM 핸들러, 소켓 테스트 핸들러 이런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반도체 웨이퍼랑 칩을 이제 검사하는 장비죠. 말 그대로 이제 프로브 이제 장착하는 거죠. 그다음 핸들러 이제 다루는 거죠. 그래서 검사 장비 이제 웨이퍼랑 칩을 막 들어서 옮긴 다음에 맞춘 다음에 검사하는 이 일련의 과정에 제품을 납품하는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56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좀 호불호가 갈려요. 이제 주요 매출처가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있는데 좀 기저효과가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이 되는 종목이 영업이익이 56억 원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못한 건데 전년 동기 대비 했을 때 상당히 잘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만들고 있는 제품이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반도체를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성장성이 있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증권사 리포트도 나왔어요. HBM용 큐브 프로보가 하반기 양산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 마이크론이 안정적인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런 메모리 반도체 증설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이크론이 주요 고객사이기 때문에 테크윙에서 만들고 있는 핸들러가 그쪽으로 납품이 될 수 있고요. 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라서 테스트 물량이 증가하면은 검사 장비 업체 수요 증가로 실적이 향상될 것이 예상된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일봉 차트상으로는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증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했을 때는 12개월 선행포가 약 15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HBM 대장급 종목들에 비해서는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기관의 순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들어온 다음에 최근 4개월 동안에는 외국인이 매도를 조금 했지만 오늘 다시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현재가로 빡 매수하기보다는 현재가부터 마이너스 6%까지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수익 관점을 지켜보시면 안전해 보인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섹터 가운데 테크윙을 잡아주셨습니다. 최근에 반도체가 또 워낙 핫한 이슈니까 어떤 종목 잡으면 좋을까 고민을 좀 하고 계셨을 텐데 이 종목이 커버하는 영역도 넓고 일단 접근 난이도가 조금 낮아서 어떤 종목 좀 고민하고 계시다 하실 때 테크윙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실적 개선이나 성장성 측면에서도 탄탄하게 보여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조 본부장님께서 잡아주신 첫 번째 종목 솔루스 첨단 소재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상승세 대단하기도 한데 무엇보다 지금 기관 투자자가 꾸준히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 종목? 네, 일단 오늘 좀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들어오고 네, 있고요. 네. 사실 4월 달에 좀 갈팡질팡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괜찮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사실 뭐 GPU, 북미 GPU향 AI 동박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을 때 상한가에 갔었고요. 그거에 대한 공급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 사실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이 기업의 흑자 전환 아직 안 냈습니다. 아직도 적자예요. 근데 어제 테슬라의 느낌과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요즘에 시장이 적자가 나오더라도 앞으로의 방향성, 그다음에 가이던스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주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솔루스 첨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실 2차 전지 양극재 기업들 랠리 나올 때 전지박 동박 관련주들은 사실 주가 오르지 못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고 여기가 저는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런 24년도에 전지박 매출 상승 그리고 이제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앞으로 이제는 상승할 여력이 있다. 그리고 실적이 개선되는 게 가시화가 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도 충분히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확실히 요새는 실적보다도 상승 여력, 미래의 가능성을 조금 더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역시나 또 여력이 가득한 종목이니까요. 또 어떻게 이 바닥을 딛고 더 상승하게 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팀장님께서 가져와 주신 두 번째 종목 퓨런티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퓨런티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매수세가 확인이 됩니다. 좀 탄탄하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자율주행 이제 이 테슬라의 실적 발표 네. 덕분에 2차 전지랑 전기차, 자율주행까지 훈풍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종목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뭐 모트렉스나 칩스앤미디어 이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매를 못하신 분들은 이제 현대 오토에버나 H7만도 이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퓨런티어는 그 중간에 있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모듈 관련 자동화 장비를 제조 판매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자율주행 차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대 주주는 하이비전 시스템이고 주요 매출처는 삼성전자와 세코닉스입니다. 우리가 자율주행 관련 뉴스가 종종 나왔었습니다. 물론 반도체나 2차 전지 지정학적 리스크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2주에 한 번씩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뭐 테슬라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리스크가 있고 자율주행 이 실수를 인정하면서 리콜을 받다 보니까 자율주행 투심이 상당히 망가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제 현대차가 인천에서 자율주행 4단계를 시험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을 때 그게 무심히 지나갔어요. 근데 테슬라 실적이 나오면서 자율주행이랑 AI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하니까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온기가 들어온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기관 순매수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이제 앵커님 말씀대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가수급은 외국인 순매도였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거는 오전엔 순매도 금액이 100억 원이 살짝 넘어갔었는데 오후 2시 13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순매도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점심부터 지금까지는 외국인의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증권사 리포트도 있습니다. 메리츠 증권에서 내실을 다지는 시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2023년에는 실적이 다소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2024년 하반기에는 증설이 완료가 될 겁니다. 원래 이 퓨런티어에서 2024년 상반기에 공장을 증설하기로 했었는데 주주총회에서 잠깐 보류가 됐어요. 근데 다행히도 연말엔 착공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캐파 증설에 따라서 나올 실적이 이연됐을 뿐이지 모멘텀은 남아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대감에 베팅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업 매수에 들어오고 있고 21선 안착하는 모습이니까 22선 아래로 분할 매수해 보신다고 한다면 좋은 결과 있으시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테슬라의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데 퓨런티어 역시나 좀 성장성이 좋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팀장님이 좀 접근하시기 괜찮은 종목들을 이야기해주고 계시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부장님께서 잡아준 두 번째 종목 한국카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카본 지금 좀 수급이 어떻게 보이고 있을까요? 그동안 수급이 네. 별로 안 좋았는데 네. 최근 3거래일 동안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에 조선 쪽이 좀 좋은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선 기자재 쪽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LNG선 수주 잔고를 지금 2027년까지 거의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LNG선 성과에 대한 부분, 성과 상승에 대한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좀 좋은 흐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 쪽뿐만이 아니라 우주항공이라든가 철도 쪽 신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 부분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조선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시크릿컬 업종이기 때문에 성장성 자체가 더디다 뭐 없다 이런 편견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와중에서도 이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본업 외에 지금 신규 사업에 대해서 좀 발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역시나 이러한 신규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기대해본다 한다면 지금 바닥권에서 자리 잡고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27년까지의 수주 잔고도 괜찮지만 앞으로의 신규 산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해보면서 지금 접근해보셔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선 섹터 가운데 한국카본을 오늘의 특징주로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수주 잔고도 괜찮은데 신규 사업의 성장성까지 단단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지금 이 시점에서 또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 미래를 향한 흐름이 어떻게 이어가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전문가님과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 K의 배돈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이렇게 오후에 뵈니 또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또 이 데일리이기 때문에 뭐 아침도 중요하지만 오후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장 마무리가 되는 걸 보시면서 내일을 대비하고 또 다음 주를 대비하고 주 중반에 아주 좋은 또 적절한 시간에 네. 제가 또 출연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맨날 이제 저랑은 아침 7시에 뵙다가 이렇게 이제 오후 2시에 저희 파이널 샷에 출연을 해주셨는데 오늘 좀 무거운 이야기부터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사실 지난해 2023년까지만 하더라도 내년에 금리 4차례 인하할 거야. 3월부터 이제 인하할 거야 라고 그렇죠. 했었는데 3월이 지났는데 인하 이야기는 안 나오는 것 같고요. 네. 뭐 상반기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 같고 보니까는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연준 위원 중에 한 사람이고 연은 총재지. 다 지역별로 있죠. 네. 지금 존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못 올릴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할 정도예요. 그만큼 지금 이란 이스라엘 사태가 심상치 않고 우선은 우리가 아주 이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종목을 보면서 건설 또는 인프라 쪽이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가 유동성 문제고 그렇죠. 그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시발점이 바로 이 연준의 고금리 현상. 그죠. 이게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것이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우리 정시까지도 목눌림, 짓눌림을 겪어왔던 것인데 그래도 5말 빠르면 뭐 3월 말도 이야기가 됐었고 3말 그러니까요. 4초 이미 지났죠. 뭐 늦어도 5말 6초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지금은 9말 10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심지어 이 이야기마저도 지금 상황 자체가 중동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고 또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것이 예상했던 시점에 불발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들 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또 통화당국도 신중해졌어요. 그죠. 마치 이제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처럼 여겨졌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더 이상 그런 현상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여기에다 고유가까지 이렇게 되면 하고 이제 비명 소리가 나올 수밖에 그죠. 없는 상황이고 뭐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국거래소가 여의도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 공기마저 탁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요즘 지나가면 기침이 나오네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유가 상승이 되면서 심지어는 이게 고환율 이게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면서 실제로 원화 가격이 1,400원대까지 치솟았다가 그러니까요. 조금 더 안정되는 듯 하다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앞서 우리가 코너에서도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가장 경계하는 게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잖아요. 그렇죠.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를 해왔지만 말 그대로 이 장이 정말 불장이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불안정성, 네. 불확실성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현상이 우리 정신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금리 자체도 사실은 이제 저금리 기조가 아니라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무엇보다 참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한미 금리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 그리고 그렇죠. 한국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금리가 이 높은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랬던 적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우리가 마이크로 이코노미도 중요하지만 매크로 이코노미를 아실 필요가 있는 것이 실제 우리 환율이 이렇게 강달러가 되고 환율이 치솟았던 것을 언제였는지를 말씀드리면 네. 97년도 IMF 외환위기 때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때. 또 언제인지 아십니까? 코로나 구매 때.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로 봐서는 이걸 상상할 수 없는 경제적 재난이다. 그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렇게 환율이 치솟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것이 상당히 우리는 수출 수입 의존된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환율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또 지금 금리하고 연결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창 드래곤 이 이창용 하는 총재가 금리 우리 계속 동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금리를 동결하는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우리 기업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대출한 것에 대한 이자 부담 지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우리 경제로서는 인플레이션도 부담되는데 유가가 상승되면 또 하나 부담이 되는 게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 빡빡해졌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정시에 대해서 우려를 하게 되는 이유는 소비 지출이 늘어나지 않으면 선순환 구조가 아니라 이제 이른바 악순환의 이 순환 구조가 서클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도 염려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네, 사실 일단 미국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고금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은행도 결국에는 뭐 미국의 상황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현실입니다. 우리 뭐 전체적인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나 물가가 높다 보니 그렇죠. 최근에 소비자분들이 참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체감을 하고 있고요. 한은에서 이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우리 이데일리 TV를 보고 계시지만은 한국은행에서 이창용 총재도 그렇고 이제 뭐 검토위원들도 있으니까 대체로 올해 물가 전망을 하면서 연 중반에는 한 3%가 되겠지만 후반으로 가면은 2%대 초중반으로 안정화되겠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기억날 겁니다. 우리 방송에서 저도 강조를 해드렸고요. 지하철 이 투자법을 이야기하면서 5호선 매매법. 지금 네. 여의도가 멀지 않았다. 신길역이나 여의나루역 정도 와 있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죠. 이게 또 돌발 변수가 이란, 이스라엘. 그죠.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될지 또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3.1% 오르며 두 달 연속 이제 3%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방 압력, 공급 측 상방 압력이 커지면서 먹거리 물가를 자극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근원 물가에서 에너지나 식품을 가격을 빼는 이유가 이거 합하면 워낙 이제 이게 자체가 이제 물가 지수 자체가 높아지니까 그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양쪽에 다 압박을 받고 있어요. 왜? 곡물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밀가루 가격도 이제 올라가다 보면 빵이 정말 빵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금 가격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올 정도입니다. 2배 정도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도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더 많이 이제 가격 압박이 그죠. 있고 에너지는 우리가 전량 수입을 해서 하다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이게 봉쇄되는 거 아니에요. 불과 34km의 이 폭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 버리는 순간 우리는 정말 에너지 대란으로 이어지거든요. 물론 그 정도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죠. 예. 최악을 극단적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좀 너무 심한 가정이라 하더라도 어떤 일이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파급을 줄지 그죠. 우리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커피, 카카오, 설탕, 올리브유 지금 가격이 또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는 생각해 보십시오. 자, 다른 거 내가 따라서 커피 가격 올라간다. 설탕 가격 올라간다. 커피 좋아하는 채원 앵커. 그죠? 그죠. 설탕 좋아하는 배정찬 소장. 큰일 납니다. 네. 아, 진짜 이렇게 저희가 조금 이제 뭐 재밌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사실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소비자들의 지갑이 그렇죠. 좀 다친다는 거고 네. 이게 잘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소비가 살아있는데 한국은 뭐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좀 서글프기도 하고요. 예. 울지 마세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주식시장을 이야기할 때는 그렇다면은 이제 밖에 가서 사 먹지 않고 뭔가 이제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으실 텐데 그렇죠. 그 부분에서 좀 투자 포인트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즘에 빅데이터를 검색해 보면 우리 이제 이데일리 TV도 전격적으로 지금 빅데이터 분석을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근데 밀키트가 많이 등장해요. 그 이야기는 이제 가성비를 따질 수밖에 없고 네.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가격을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이제는 반찬 가게를 가서도 하나를 집었다가 내려놓는 것이 가격 때문이다. 저도 코다리찜 좋아하지만 들었다가 내려놔요. 올랐어. 네. 근데 지금 경기 방어주인 음식료주에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계속해서 음식료 주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편의점을 가더라도 오히려 목이 마르잖아요. 이제 계절적 요인도 있습니다. 이제 더워지고 지금 4월인데도 에어컨을 틀어요. 그죠. 그렇다면 식음료 쪽은 계속해서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요즘엔 또 이제 다이어트 칼로리 제로 제품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 것에 대한 또 선호도도 상당히 높아지고 지금 어디선가
이 물을 정화하는 곳에서 뭐 깔따구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다 보니까 다들 또 사 먹게 됩니다. 그죠.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면서 한국의 대표 식문화 브랜드인 이 CJ 제일제당 쪽에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이제 삼양이라든지 또 CJ 제일제당이라든지 동원 참치라든지 이런 뭔가를 사서 먹는 이쪽에 대한 소비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난 기간 동안에 외국인 매수가 또 부쩍 늘어나는 것이 또 그죠. CJ 제일제당입니다. 이제는 미국 사람들이 만두에 열광을 해요. 김밥 없어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음식에 심지어는 김치를 먹으면서도 예전에는 이게 뭐야 이랬는데 발효 음식에 대해서 청국장 같은 것도 싫어했잖아요. 외국인들이요 청국장을 먼저 찾아요. 우리가 발효된 신김치를 먹으면 와우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에서 CJ 제일제당 주식을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740억 원을 순매수했다.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인 이런 종목들에 물론 이제 올랐다가 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주당 가격이라든지 가치를 보면은 상당히 밸류업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봐도 저는 결코 틀린 전망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일단 식품주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증권가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배종찬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원가의 가격을 올라가면은 결국에는 기업들이 이 제품의 가격을 올려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마진 스프레드가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말 좀 큰 수익이 될 것이다. 빙고 중요한 말씀 주셨죠. 왜냐하면 큰 중구장대한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투자 욕구가 셉니다. 또 이제 성장주 반도체나 지난해 우리가 뭐 에코는 프로고 프로는 에코다. 그래서 2차 전지가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중국의 CATL이 등장하니까 또 이것도 우리가 좀 주춤하는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중구장대한 것만 눈독을 들이지 마세요. 얼마든지 이런 경기 방어주에도 우리가 숨통을 틔우는 종목들이 있다. 네. 짧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달러 강세가 되면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그죠. K라면 난리예요. 요즘에 엄청 잘 팔린다. 없어서 못 그러더라고요.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는 불닭 볶음면이거든요. 그럼 지금 외신의 뉴욕타임즈나 월스트리트 무슨 얘기 로제 이런 얘기를 해요. 로제 맛이 있거든요. 네. 난리야. 그러니까 이제 라면이랑 우리 K뷰티는 계속해서 지금 평판이 워낙 좋으니까요.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관세청에 올해 1분기만 라면 수출액이 약 3,712억 원이죠. 미국 수출액은 지난해 1분기보다 112.5%나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호라면이 아니라 지금 먹어야 되는 그 불닭 볶음 라면 여기에 승부수가 있는데 며느리가 경영에 뛰어들면서 엄청나게 주목받는 이 기업이 바로 삼양식품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정말 여성의 섬세한 손길로 이 또 식감으로 개발해낸 이 불닭 볶음면 발음이 쉽지는 않지만 없어서 난리예요. 그죠. 없어서 못 먹을 정도의 이 불닭 볶음면 신화가 삼양식품의 주가와 함께 동반 올라갈 수 있는 그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요즘 시점에 뜨겁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내용은 오히려 결과는 더 뜨거울 수 있는 이 경기 방어주 쪽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양식품은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 이외의 식품주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 움직이는 이슈,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마켓무버입니다. 오늘의 마켓무버는 음식료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음식료 업계에서 단연 화두였던 부분이 바로 가격 인상 이슈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초콜릿 과자 총 7종이 평균 12%가량의 인상을 앞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에는 초콜릿 업계 1위인 롯데 웰푸드에서 시작이 될 상황인데 지금 이게 단순히 초콜릿 과자의 가격 인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인상 시기를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1개월 늦춰서 6월 1일부터 이어갈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격이 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데에는 코코아 가격 상승에도 영향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 코코아 가격이 톤당 $10,000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지금은 좀 주춤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0 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코아 가격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걸까요? 무엇보다 작황 부진으로 인해서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가 이슈죠. 기후변화가 됨에 따라서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가 되어서 이 해당 작황지에 좀 무리가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개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카카오를 재배하던 농지가 감소됨에 따라서 이렇게 생산이 부족하게 된 거죠. 이러한 요인 때문에 가격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코코아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결국 초코과자 가격 인상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가격을 인상하게 된 거는 단순히 좀 이만의 문제가 아닐 텐데요. 코코아 가격뿐만 아니라 이제 물가 인상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지금 당장은 카카오지만 우유부터 설탕 가격까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지금 전반적인 물가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 물류비, 에너지 비용부터 유가와 원달러 환율까지 정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물가 상승을 좀 자극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카카오뿐만 아니라 설탕, 좀 여러 가지 곡물들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고환율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격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하나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사실 당장 우리 밥상의 주요 재료로 보이고 있는 조미김이 먼저 가격을 인상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10%에서 20%가량 좀 어찌 보면 큰 수치의 가격 인상을 단행을 해서 물가 인상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물가 인상에 대한 상황 사실 좀 걱정은 되지만 식료품 업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 주요 식품 업계들의 상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롯데 웰푸드 가격 인상을 결정을 하면서 이 투자 심리가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지류 원가가 좀 하락이 되면서 이 부분이 상쇄가 되어서 투자 심리는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전망 계속해서 보여지고요. 그래서 실적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체크하셔야 할 포인트는 이 경영 혁신에 대한 좀 개편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효율성 그리고 수익성을 좀 집중하고 있는 흐름이 보여지면서 역시나 좀 영업이익 증가하지 않을까, 매출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리온도 확인해 보시면요. 무엇보다 매출액이 전년 대비 9.5%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외부 시장으로 향한 시장 확장이 기대가 되면서 좀 컨센서스 부합하는 흐름으로 이 실적 역시나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음식료 업계 어떤 흐름을 이어가게 될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분석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미 소장 그리고 ISS의 김태성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좀 핫한 기업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반종미 소장님께서는 이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경동나비엔인데요. 경동나비엔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그러니까 업종이 핫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으로 좀 기대되는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오히려 지금 더웠을 때 이 경동나비엔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 그러니까요. 제가 이게 이제 딱 가지고 오셔가지고 딱 물어본 게 이렇게 지금 더워지고 있는데 도대체 왜 가지고 오셨냐 물어봤거든요. 그것부터 먼저 대답하고 갈까요? 일단 실적적인 부분들이 앞으로 좀 기대를 할 수 네. 있는데요. 특히 이제 북미 등의 해외 시장에서 그 성과가 주요 요인으로 뽑히면서 실적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 지역별 매출을 좀 살펴보니까 지난해 모든 지역에서 매출이 좀 늘어났던 것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실질적인 기대감이 좀 상당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해외 수출이 한 67% 차지를 하고 있는데 해외 매출의 절반 정도가 결국 북미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그 1분기 때 그 고환율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다 한다면은 결국 실질적인 기대감이 좀 상당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미국과 영국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등 비롯해서 47개국의 국가에 보일러와 온수기 등의 현지 맞춤형 제품을 생산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일러 관련된 내용들이다 보니까 좀 보실 수 있는데 결국은 환율 수혜주로서 굉장히 좀 주목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3거래 연속 외국인과 기관의 수매세 유입이 들어와 주는 것을 봤을 때는 결국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의 수매세 포인트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경동나비엔이 그냥 단순히 보일러 회사로만 이제 앞으로 보실 게 아니라 다양한 그 인테리어 쪽이나 그런 쪽에 주목을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경동나비엔이 평택 공장 실증 주택에 대해서도 키친 플러스 등의 시연을 좀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계속 작년부터 이 기업에서 주목을 했던 이슈가 뭐였냐면 콘덴싱 에어컨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콘덴싱 에어컨이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평택 수소 시범 사업으로 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도 콘덴싱 에어컨이 앞으로 좀 상용화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냉난방을 다 아우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심지어는 외국 쪽에 대해서도 판매량이 증가를 하게 된다 하면은 경동나비엔의 현 주가는 그렇게 높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은 좀 뭐 변동성이 그렇게 심하진 않긴 하지만은 오히려 더웠을 때 더 매수를 해보는 게 관점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동나비엔이 북미에서 현재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달러 환율이 지금 높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급이 아주 강력하게 받쳐주고 있다라는 점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또 기업을 만나봐야 될 텐데 이번에는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어보브 반도체입니다. 네. 이 반도체 기업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지금은 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일단 다음 타순으로 우리가 꼭 지켜봐야 되는 반도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이제 오늘 가장 강한 쪽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혹은 한미반도체를 비롯해서 여전히 이제 HBM 쪽이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반도체 산업의 어떤 순환매 사이클적으로 이제 고려를 해봤었을 때 이 HBM만 계속 강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라든지 뭐 CXL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산업들에 대한 순환매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또 그 다음을 생각을 해봤었을 때 과연 내가 좋은 타이밍에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기업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결국에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서 이제 어보브 반도체를 꼭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이 어보브 반도체는 MCU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하는 제품을 만드는데 이게 쉽게 생각을 해보면 다양한 이 메모리 반도체를 모아놓은 것이 이제 MCU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차량용 MCU에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뭐 현대차, 기아도 판매량 굉장히 높아가고 있고 뭐 포드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죠. 물론 이제 테슬라는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고 판매 대수가 좀 저조하긴 합니다만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 차량용 MCU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팩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온센서 AI에 대한 기술 부각에 계속해서 이제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 초에 이제 어보브 반도체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갤럭시 S24 시리즈에 대한 흥행이었고 또 이제 아이폰 16, 아이폰에서도 이제 새로운 모델이 나오게 되면 이제는 AI 탑재가 선택이 아닌 거의 필수 사항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온센서 AI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어보브 반도체는 이제 팹리스 업체입니다. 일단 설계만 하는 기업이었었는데 최근에 보면 이 윈팩이라고 하는 후공정 외주 산업을 좀 할 수 있는 기업을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팹리스 업체로 보시기보다는 설계부터 생산, 양산까지 다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어보브 반도체 다른 기업들 대비, 그러니까 반도체 대비해서 그렇게 상승력이 강하지 않습니다. 오늘 뭐
5%대, 8%대, 10%대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버브 반도체 3%대의 상승은 그다지 성에 차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저는 현재의 위치에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 관찰해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보브 반도체 주가는 계속해서 따라가 봐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은 흥구석유입니다.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 기업 함께 만나보고 갈까요? 네, 흥구석유는 대표적인 이제 유가 변동에 굉장히 민감한 기업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유가가 상승했을 때 가장 빠르게 반영을 받는 것이 바로 흥구석유입니다. 근데 그래서 너무 테마성이지 않나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테마적인 형태가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있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생각했을 때는 결국은 흥구석유 막 유가에 대해서 변동성이 클 때 흥구석유를 먼저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를 만약에 유가 상승 때문에 잡았을 때 흥구석유를 놓쳤다 하면은 그 다음에 한국석유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도 놓쳤다 그러면 중앙 에너비스를 보시면 되는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S5도 좋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유가의 변동성에 따라 굉장히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은 바로 흥구석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는 결국은 개인 투자가분들의 굉장히 좀 관심도가 높은데요. 최근에 이 흥구석유를 계속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난 20일 현재 시간에 미국 하원 의원이 중국에 이어서 다른 국가에도 이란산 석유 거래 시 이를 제재하는 법안을 좀 통과시켰다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전망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원유 가격을 배럴당 최대 한 8.4달러까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을 좀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도 지금 WTI와 브렌트유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 흥구석유도 지금 천천히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흥구석유를 만약에 매매 관점으로 생각을 하신다 하면은 적은 비중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접근하기엔 좀 다소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개인적으로 현 유가 시점에 대해서 브렌트유는 87달러 그리고 그 87달러는 지금 넘었고 WTI도 그 81달러 이상을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시점은 흥구석유를 매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신규 접근 시 그 나중에 이제 그 추후의 흐름을 다시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좀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더 가져가 보시면서 차익 실현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규 좀 접근을 해보신다 하면은 적어도 WTI가 72달러 아래 내려왔을 때 그때 흥구석유를 다시 또 관찰하고 매수 관점으로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흥구석유는 지금 신규 접근하기에는 지금 유가 관련된 부분들이 최근에 너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밴드를 잡고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를 좀 정한다면은 흥구석유를 접근했을 때는 WTI가 72달러 아래 그리고 만약에 85에서 86 하면은 매도 이렇게 관점을 잡고 좀 이 관점을 잡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게 된다 하면은 올해 굉장히 좀 많은 그 흐름들을 포착을 하고 좀 재밌게 트레이딩을 좀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WTI가 83달러인데 72달러까지 내려오면은 네네. 아무래도 조금 약간의 인내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유가가 상승하면은 흥구석유와 같은 기업들은 테마성의 이슈를 안고 급등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잘 체크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떠한 이슈가 핫한지 이어서 신유정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시장이 움직이는 이슈 마켓무버 이번에는 엔터주입니다. 엔터주 2분기에 좀 기대가 된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하이브 이슈로 좀 뜨거운 상황입니다. 2분기 아티스트의 활약으로 기대해보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어떠한 요인으로 2분기를 기대에 몰고 갔는지 그 기대 요인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앨범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졌다 하는 부분인데요. 코로나 시기에 이 앨범 과소비 구간을 좀 인정을 하게 되면서 앨범에 대한 중요성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매출이나 실적에 대한 부담이 좀 덜어진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3월부터 대형 신인 아티스트의 활동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엔터주는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매출이나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뭐 MD라던가 공연 실적 같은 부분으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아티스트들의 움직임이 또 실적과 기대감으로 함께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뭐 하이브뿐만 아니라
SM, JYP 엔터테인먼트에서도 신인 대형 아티스트들이 함께 움직이는 듯한 흐름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이브의 호재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하이브뿐만 아니라 우리 K-팝 그리고 엔터주의 호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6월부터 BTS 멤버들이 차례로 순차적으로 전역을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BTS가 다시금 움직이게 될 것이고 이를 필두로 K-팝 시장이 더 공고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일본 시장입니다. 지금 일본 현지에서 탑티어 아이돌이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우리 국내 멤버들이, 국내 이 아이돌들이 좀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충분한 대안으로 꼽히게 되면서 일본 시장도 우리가 확대하는 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함께 불어오면서 2분기 엔터주 좀 집중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때 하이브가 또 돌을 던졌습니다. 하이브의 경영권 분쟁이 좀 일어난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흐름인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이브가 분쟁이 시작을 했는데 자회사인 어도어와 모회사인 하이브의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뉴진스 베끼기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분쟁 이후로 정말 엄청난 양의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 건지, 이 시점에서 엔터주를 어떻게 지켜봐야 하는 건지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SM과 하이브, 지금 4개 자회사들, 회사들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영업이익 부분에서 체크를 해보시면 SM과 JYP 엔터, 하이브, YG 엔터의 아직 영업이익이 공개가 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 체크를 해보시면 SM은 컨센서스 하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보이고 있고 JYP와 하이브, 지금 YG 엔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하이브는 지금 2분기에 이러한 흐름, 실적을 기반으로 계속 상승할 것이다. 이러한 분쟁에도 불구하고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던 긍정적인 전망은 유지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계속 좀 단단하게 장기적인 측면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이슈가 좀 해결되긴 해야겠지만 가장 좋은 경우에는 그 양사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기존대로 계속 이어가겠지만 혹시 최악의 경우에는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점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엔터사의 앞은 어떻게 될지 계속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하이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조비 소장님께 특별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엔터 쪽 종사자이셨잖아요. 어쨌든. 네, 백댄서 출신의 우리 이제 반조비 소장님께서는 요 엔터 쪽 지금 하이브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실적만 보면은 이거는 약간의 노이즈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노이즈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매수 타이밍을 좀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네. 지금 양사 간의 그 내용들이 좀 나오긴 했지만은 결국은 지금 주체는 하이브거든요. 하이브다 보니까는 제가 보기에는 그 민 대표 쪽이 과연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러지 못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레이블 체제를 하이브에서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은 어느 정도 그 독자적인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레이블 체제를 구축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또 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레이블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이브 네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하이브 내부에서는 레이블 안에서의 그 이제 아이돌들이 언제 서로 데뷔하는지 컴백하는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이브의 뭔가 경영 체제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독식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이브가 지금 그 엔터사 중에서 굉장히 좀 독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레이블 체제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 하면은 하이브가 그러면 결국은 레이블 체제 없애고 다 흡수 합병을 시켜버리면은 오히려 지금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다른 엔터사들이 굉장히 좀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엔터사를 보면 자니스라는 엔터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니스가 독식을 하면서 굉장히 좀 문제가 됐던 것이 있기는 하지만은 만약에 하이브가 이러한 문제 될 수 있는 것들을 흡수합병해버린다 하면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고 보지만은 결국은 지금 상황에 봤을 때는 하이브는 어떻게 해서라도 긍정적인 흐름들을 유지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다 보니까 매수 타이밍만 좀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반조미 소장님 다음번에 나오면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 좀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이제 김태성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네. 사실 오늘 이 종목이 왜 안 나오나 했어요. 지금 약간 뒤에 있었는데 이 종목 지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오늘 좀 급등 흐름이 강하게 나왔는데 네.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그쵸. 저는 우주 쪽을 계속해서 좀 얼마나 움직일까를 보고 있었더니 오늘 딱 움직이더라고요. 네. 일단 뭐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방산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잠시 좀 가려 있었던 상황이었고 특히나 이제 우주항공 산업의 어떤 이 특성상 단기간 안에 성과를 좀 내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실적에 대한 부재는 계속해서 이제 아킬레스건으로 좀 작용이 돼 왔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인텔리안테크 또한 지난 4분기 실적에 대한 이 가이던스가 조금은 이제 낮아지다 보니 주가의 조정폭이 조금은 거셌었던 상황이었는데 일단 최근에 다시 한번 수주 잔고는 여전히 높다라는 것을 좀 시장에 알려왔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평면형 안테나 특히나 이제 이 저궤도 인공위성에서 인텔리안테크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계속해서 높아져가고 있다라는 게 저는 이제 핵심 포인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평면형 안테나의 장점은 뭐냐면 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설치가 가능하고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가 어떤 한 지점을 정해서 이 안테나를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배에 움직이는 어떤 이 무기 체계에 이거를 이제 탑재를 하게 되었을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러한 부분에 대한 퀄리티를 좀 높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다른 기업들의 기술보다는 지금 인텔리안테크의 기술들이 조금은 더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최근에 이제 수급 또한 이 투신에서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다른 어떤 우주 방산 쪽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약하는 좀 모자른 상황인데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신 쪽에서 매수세가 조금은 이어지고 있고 또 이제 어제를 기점으로 연기금의 수급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방산주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인텔리안테크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준으로만 보면 많이 오른 거지 최근 한 3개월 혹은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6개월 기준으로 보면 아직까지 원래 이제 이 기업이 가지고 있었던 주가 75,000원 부분까지 올라오려면 룸 자체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목표가는 그럼 72,500원인가요? 일단은 만약 기존의 주가로 회복한다라고만 하면 75,000원까지 저는 기술적 반등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여기에 지금 뭐 우주항공청에 대한 기대감 또 여기에 또 이제 수주 잔고가 계속 찍히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75,000원도 넘게 목표가를 좀 잡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서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우주항공 쪽은 짧게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길게 보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길게를? 그래도 올해 연말까지는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저는 만약 좀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75,000원을 1차 목표로 그리고 이제 2차 목표 같은 경우에는 9만 원 가격대까지 한번 잡아 보시면서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텔리안테크 수주 많이 들어오고 있는 기업이고 사실상 좀 장기적인 시선으로 봐야 되는 기업이다. 최소 연말까지를 보고 지금 62,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72,000원대까지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이 전망된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반조미 소장님의 5번째 업종은 게임 업종인데 이게 많이 내려가서 가지고 오셨나 봐요. 마켓 무버라는 의미에서. 그죠? 네, 그런 거는 꼭 아니고요. 이게 네. 정책적인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도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세트레아이 또 올라가는 거 보면은 인텔리안테크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게임주의 경우에는 지금 위메이드에 대해서도 뭐 주주 친화 정책을 좀 발표를 했고요. 심지어는 W 게임주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대감도 좀 상당히 남아있긴 한데 그죠. 중장기적 주주 환원 로드맵을 발표한 것이 그 W 게임즈입니다. 그래서 W 게임즈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정부가 이제 다음 달 초에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을 좀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에서 규제 완화와 세액공제 등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금은 실적과 관련된 영업이익도 굉장히 좀 잘 나오는 W게임즈는 계속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여기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친화 종합 계획을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별 반응이 없다. 그러면은 게임주는 당분간도 계속 개별주의 흐름대로 접근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중요시 생각을 하는데 이걸 통해서 게임주가 반응을 못 받는다 하면은 결국은 올해도 개별주의 흐름들을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많이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게임주는 계속해서 살펴보는 게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반조미 소장님께서 강조를 해주신 부분은 정책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게임주는 계속해서 집중해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정 또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인데 아바코입니다. 이 기업은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늘
또 이제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죠. 게 2차 전지 쪽 아닐까 그죠, 싶어가지고 그죠. 네,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제가 포인트를 잡아온 게 이제 수주 잔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아바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극 조립 공정용 이제 물류 자동화 장비를 LG 에너지 솔루션에 지금 납품하는 기업으로서 이제 그동안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왔는데 수주 잔고가 지금 일정 부분 늘어나지 않고 있다가 작년 3분기 그리고 4분기부터 다시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주 잔고치를 이제 넘어섰기 때문에 어떤 그에 따른 영향력이 올해 이제 중반 혹은 이제 하반기에 충분히 재무제표에 녹아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뭐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2차 전지가 그동안에 이제 가격적인 조정이 좀 깊었던 탓에 반등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가가 상승할 만한 명분을 가지고 있는 그 명분을 이제 실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바코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수주 잔고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아바코입니다.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반종민 소장 그리고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약 마감을 10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전반적인 시장 상황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의 유영화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일단 오늘 시장이 양시장 모두 다 아주 강력하게 현재 힘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엔비디아 급격한 조정 후에 단기 바닥 시그널이 나오면서 반도체주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은 반도체와 조선 쪽으로 집중되고 있는데요. 반도체의 경우에는 PSK 홀딩스를 비롯해서 HBM 관련주들로 상대적으로 강한 수급 유입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선 같은 경우는 신조선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미중 무역 분쟁의 반사수혜와 강달러 기조 등을 감안하면 당분간 강세는 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가 최근에 183.54를 기록하면서 전고점 부근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고요. 발주가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환경 규제로 인해서 성과가 높은 친환경 선박 수요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오션 실적도 잘 나왔는데요. 일단 실적 회복은 아직 더딘 상황이지만 올해 전체로 봤을 때는 흑자 방향성은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조선사 실적에는 상당히 우호적이기 때문에 선박 수주 금액을 달러로 받는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원화 약세, 달러 강세 수혜주이고요. 환율 상승에 따라서 환차익을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원자재 결제 부담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처럼 하나오션 오늘 시장에서 긍정적인 실적 발표했습니다. 흑자로 전환된 게 확인이 됐고 아무래도 실적을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에서 보시고 계신 기업 있으십니까? 네, 좀 반도체 뜨겁긴 한데요. 저는 또 시장에서 실적 기대주들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빙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기저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익 성장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1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3,119억 원, 131억 원 추정되고 있고요. 컨센 부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냉장과 냉동 부분에 고른 성장세 예상되고 있고요. 투입 원가 상승 부담이 판관 비율 축소로 상쇄되면서 소폭의 이익 개선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나나맛 우유의 국내 가격 인상 효과와 더불어서 중국, 북미 중심의 수출도
수요도 양호했던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년 대비 높은 베이스 부담에도 불구하고 메로나나 비비빅, 붕어 사망코 등 주력 제품 판매가 견조했고요. 빈과 수출액도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는 4월 들어서 낮 기온이 20도로 웃도는 이른 더위가 시작됐음을 고려한다면 성수기 빈과 판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도 20% 수준의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자회사 혜태 아이스크림의 수익성 개선도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식품주에 대한 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빙글에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요일 시장 마감을 5분여가량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은 어떻게 시장을 마무리하고 있을지, 내일 시장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의 이청원 PB님, 위즈웨이브의 이건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수요일 시장 그래도 상승으로 출발을 하더니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승폭 조금 줄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분위기가 좋았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PB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어떻게 마무리하게 될까요? 이대로 마무리가 되면 그래도 참 기분 좋게 그쵸.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사실상 오늘도 시장이 전일 미증시를 감안한다면 좋긴 좋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좋을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네. 제가 단순하게 지수 자체의 상승률이 중요한 것보다는 이제 수급이 됩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선물, 현물, 코스닥, 거기에 콜옵션까지 모두 다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정말 암울했는데 고작 며칠 만에 시장은 완전히 턴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2700포인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반도체가 오늘 참 좋습니다. 사실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향이 강했고 시장이 오른다 하더라도 반도체 쪽에서 움직임이 나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느끼는 즉 체감은 그리 환영받지는 못하는데 오늘은 반도체가 지수 자체를 크게 들어 올렸다는 점에서 더욱 즐겁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지 않았나 그리 보여집니다. 당분간 이 흐름이 당장 깨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꽤나 후퇴했다 하더라도 그건 이미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시장을 지금부터는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간밤 미국 시장 흐름이 좋아서 오늘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대형주들이 5%대 상승폭을 보여서 정말 강력하게 견인한 시장이었는데 수급까지 더해졌던 좀 기분 좋았던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오늘 마감은 또 어떻게 하게 될까요? 일단 뭐 오늘 네. 비슷한 이 정도 수준, 1.8% 정도 수준에서 네. 마감을 하겠죠. 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좀 들어왔다라는 부분이고 오늘은 현물도 좀 강하게 사줬죠. 그래서 현선물 모두 좀 많이 사주면서 오랜만에 이제 선물도 한 6천억 이상, 4월 들어서 아마 거의 처음인 것 두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한참 좋을 때가 언제였냐면 4월 18일이었는데 그때도 장중에는 한 1조 2천억까지 샀다가 사실은 마지막에는 한 4,500억 정도로 마무리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한 6,500억, 6,300억 정도 선물을 지금 사고 있는 상황이어서 4월 들어서 가장 좋은 흐름인 것 같고요. 현물도 가장 좀 많이 사는 날 중에 하나로 보이는데 4월 들어서 그렇게 올라간 날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을 굉장히 조금 너무 환호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이러면 또 차익 매물이 또 나올 가능성도 높고 그러니까 항상 너무 안심하면 또 방심하면 또 당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매크로 환경이 좀 안정됐죠. 중동발 리스크도 좀 잠잠해졌고 환율도 좀 내려오고 안정세로 좀 내려오고 있죠. 아직 높지만 좀 내려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금리도 이제 안 튀죠. 이제 그러면서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 3회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이제 소화하는 중입니다. 미국의 엔비디아 그다음에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또 시장에 훈풍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제 반도체랑 2차 전지가 조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조선이라든지 자동차가 조금은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섹터 전체가 훈풍이 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그동안 이제 반도체 쪽에 엔비디아가 10% 빠지니까 전 세계가 난리가 난 것처럼 마치 반도체가 그동안 AI 반도체가 거품이 엄청 껴서 다 망할 것처럼 얘기했던 분들이 지금 다시 이제 그쪽이 이틀 연속 반등 나오니까 이게 단순 조정이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그게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HBM 관련 장비주들 뭐 PSK 홀딩스 같은 경우 뭐 급등을 했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도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오늘 시장 전반적인 훈풍세 이어가면서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양시장 지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2%대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지금 시점 기준으로는 1%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88% 상승하면서 2,67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2%대 강세 지켜냅니다. 86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시장의 수급 동향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매수세 이어가면서 오늘 지수를 지지해줬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매수세로 오늘 거래를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마감합니다. 네, 4월 24일 수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은 양시장이 아주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난주 시장보다는 오늘 시장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대응이 쉽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업종별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함께 마켓 스핀을 통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단기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틱톡 관련 업종 자체가 8.5%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내에서 틱톡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요. 장중에 이 틱톡 관련주들이 급등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오늘 2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챗 GPT 스토어 관련 기업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 챗 GPT 스토어 관련 기업들 최근 들어서 증권사 리포트도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기대감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자율주행 쪽이 강했습니다. 4% 이상 강세 흐름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테슬라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고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꽤 많이 쉬어갔던 업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상승 흐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데이터 센터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8% 이상의 급등 흐름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 오랜만에 움직인 업종입니다. 우주항공적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4% 이상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을 했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는 전기전자 업종이 오늘 시장에서 4.1%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고 2차 전지 쪽이 오늘 시장에서 3.8% 이상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올랐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지 함께 지수 마감 상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다 강력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2% 이상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 2,675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 지수는 1.9% 이상 상승하면서 862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이 오늘 시장에서 363선까지 오르면서 최근에 뚫지 못했던 360선을 다시 한번 뚫어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코스피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IT 투톱 기업들이 아주 강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4에서 5% 이상의 강세 흐름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가 4% 이상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76,000원대, 7,000원대 모두 다 넘어서면서 78,0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5% 이상의 강세 흐름 179,800원대까지 오르면서 18만 원대를 가시권에 두고 거래 마감했습니다. LG엔솔도 오늘 시장에서 4% 이상 강세 38만 5천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1위권부터 3위권까지가 일제히 4에서 5% 이상 강세를 보여주면서 사실상 거의 지수를 이끌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시장에서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발표와 함께 삼성물산도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을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대차와 기아는 사실 예상보다는 오늘 그리 강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올랐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가 같이 올라줄 줄 알았는데 테슬라가 올랐던 것은 실적 때문에 올랐던 것이 아니라 로보택시와 관련된 사업 그리고 저가 모델을 계속해서 양산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사실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그리고 자율주행 쪽이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움직여줬고요. 셀트리온은 오늘 시장에서 약보합고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약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1% 이상의 강세 그리고 네이버가 2% 이상 강세를 보이면서 18만 3,7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에코프로비엠이 5% 이상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24만 5,5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HLB 1.6% 넘게 상승하면서 10만 8천원대 그리고 알테오젠이 2.5% 넘게 상승하면서 17만 8천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랜만에 아주 강력하게 반등 흐름 보여줬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리노공업 5.7% 넘게 급등세 그리고 HPSP,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오테크닉스까지 일제히 급등하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1위권부터 10위권까지 대체적으로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강력한 상승세 보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강력하게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특히나 반도체도 강력하게 이끌어주면서 오늘 시장을 마감했는데요. 이러한 흐름 내일 어떻게 이어가게 될지 내일장 투자 전략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지금 IPO 소식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조선주에서 지금 아주 큰 대어로 꼽히고 있는 IPO 대어로 꼽히고 있는 HD 현대마린 내일부터 내일 모레까지 25일부터 26일까지 청약이 진행이 될 텐데 지금 공모가가 환정이 됐습니다. 83,400원대에서 공모가가 이뤄질 것이다라고 이어지고 있고 정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이후에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IPO 대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이 조선업계를 어떻게 이끌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 지금 경쟁률이 200대 1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기관 투자자가 정말 엄청난 양의 수요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일 공개가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조선주에는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부터 이어질 IPO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이렇게 오늘장 긍정적으로 마감을 했는데 내일은 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 어떻게 맞이하시면 좋을까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선 이청원 PB님과 함께 내일장 전략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이 분위기 이어가면 너무 좋겠는데요. 어떻게 전략, 마음가짐 가지고 출발하시면 좋을까요? 그래도 기분 좋게 시장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오늘 시장이 꽤나 괜찮았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조금 나와서 시장의 소폭 조정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4월 중순까지 한 차례 시장에서 큰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반등 또한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고. 최근에 보이고 있는 이런 흐름 자체가 수급적으로 본다 했을 때 당장 꺾일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시장은 계속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개인적으로 조금은 공격적인 투자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역시 중심에 있는 것은 반도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초 대비 올해 코스피 기준 실적이 상향된 섹터가 딱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반도체이고요. 또 하나가 유틸리티, 또 하나가 필수 소비재, 그리고 운송입니다. 아마 이쪽은 실적의 흐름 자체가 계속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점에서 투자에 따른 투자 수익과 기회는 계속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크게 더 나아질 수도 있는 섹터, 예를 들면 방산이 대표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받쳐주고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 흔들렸다 하더라도 시장이 잘 가는 섹터에 있는 종목을 우리가 선택만 잘 한다면 사실상 투자에 따른 결과도 좋은 그런 장이 내일도 펼쳐지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참 이렇게 좋은 분위기 계속해서 이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피디님께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흐름 안에서 전략 잘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계속해서 이렇게 실적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이 해소되면서 변동성도 좀 줄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는데 우선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적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1분기 영업이 2,212억으로 전년기 대비 15.41% 상승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는 약보합권에서 79만 원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 지금 이러한 긍정적인 영업이익이 또 내일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내일 시장 안에서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체크해 보셔야 할 종목이 바로 HD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이 5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 건설기계 업계 1분기에는 좀 안 좋은 성적을 받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전분기 대비 33%가량 하락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성적이 내일 시장 안에서는 어떠한 영향으로 미치게 될지 이 부분 내일 시장 안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도 또 많은 양의 종목들이 이 실적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도 저희가 방송 중에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대표님과 함께 내일장 전략 이어가 보겠습니다. 내일 아무래도 또 실적도 많이 남아있기도 해서 변동성이 걱정되기도 하지만 우선은 이 긍정적인 흐름 이어갈 것인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아까 전에 또 워낙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긴장은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드린 거는 이제 지금 추세로 보면 반등 추세가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지수는 내일까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주 내내 좋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지나치게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포트 갖고 있는 종목 내에서 포트 조정을 잘 하셔야 된다.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잘못 짜면 지수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작년 연말에 코스피 지수가 2,655로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지수가 2,675로 끝났죠. 꼴랑 20% 올랐습니다. 20포인트. 예. 그만큼 계속 흔들어댔다는 얘기인데 그 상황에서도 수익을 많이 내신 분이 있고 수익을 지수보다도 그럼 지수만큼 냈다면 거의 제자리인 거죠. 오히려 손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그만큼 포트 조정을 잘 하셔야 되고요. 어디에다가 방점을 두고 더 비중을 많이 실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이제 이청원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피비님도 말씀하셨는데 반도체 섹터가 여전히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포트를 너무 많이 비워놓으시거나 이쪽이 없다라고 하면 이쪽을 채우시는 게 맞고요. 있으신 분들은 너무 많아졌다 수익이 나서 그러면 조금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실적 발표가 되는 구간이고 이미 또 이제 리포트들은 2분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뿐만 아니라 이제 2분기 실적 개선주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또 한번 시장에서는 관심을 가질 때가 됐기 때문에 1분기에 여전히 좋았더라도 2분기에 안 좋을 수 있는 기업보다는 2분기에 더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 계속 나오겠죠. 나올 때마다 그 종목들을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은 올라갈 때 너무 흥분하지 말고 떨어질 때 너무 실망하지 말자. 네, 여전히 흐름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실적 시즌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 체크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장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갔을 때 너무 기뻐하지 마시고 떨어졌을 때 너무 낙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막 공개된 영업이익도 바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삼성물산이 영업이익을 공개를 했는데 1분기 영업이익 7,123억으로 전년기 대비 11.2% 상승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무엇보다 바이오 부분의 이익도 기대가 되었고 건설 부분의 신규 호조 소식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듯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1분기 성적이 전년 대비 11%가량 상승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목이 또 내일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그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가오는 시장, 내일 시장 어떻게 대비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이청원 PD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PD님, 내일은 또 어떤 공략주 잡고 계실까요? 저는 코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섹터로 보면은 방산입니다. 방산의 흐름이 참 괜찮습니다. 단순하게 좋은 게 아니고 수출의 규모를 본다면 정말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02년 방산 전체 수출액은 대략 1억 4천만 달러밖에 되지가 않았는데 올해는 이제 200억 달러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약 2년 전에 175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점은 우리나라에 있는 완제품의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들에게 다양한 시스템 구축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동사 또한 수혜를 얻을 것이다. 그리 보여집니다. 동사의 지난해 기준 수주 잔고가 960억입니다. 그리고 사상 최대 매출을 냈고요. 올해는 이를 기반으로 더욱 큰 매출액 개선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흐름과 산업이 보일 수 있는 영향력 그 모든 것을 감안한다면
단기적이 되든 중기가 되든 장기적이든 흐름은 우리가 더 기대해도 괜찮을 것이다. 그리 보여집니다. 실적 측면에서 결국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하는 한 가지 전망은 주가에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난 4월 9일에 우선은 지난 8월, 9월 보였던 고점을 모두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후 약간의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다행스럽게 큰 편은 아니었고요. 오늘 다시 한번 자리를 잘 잡고 있는 듯합니다. 섹터 자체가 주는 훈풍과 기업이 보이는 실적, 그걸 감안해서 동사를 계속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우선은 짧게 28,500원, 손절 가격은 22,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K방산의 전망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코츠 테크놀로지도 내일 시장 안에서 집중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대표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예, 아까 반도체 보셔야 된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비중이 좀 없으신 분들은 이오테크닉스 한번 넣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네. 오늘 7% 올랐지만 그동안 고점 4월 12일 28만 1,000원 찍은 이후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조정이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반등은 좀 의미가 있다. 추세를 다시 살려주는 반등이었고요. 여전히 이제 HBM 적중수 증가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 공정이 좀 복잡해지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는 결국에는 새로 지금 도입하고 있는 개발 중인 장비가 스텔스랑 그루빙 장비라는 장비가 있는데 여기 이제 쓰일 장비인데 이게 조만간에 이제 좀 납품이 나오지 않겠나 수주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오테크닉스가 잘하는 게 결국엔 레이저를 활용한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저 마크업부터 시작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계속 응용 단계까지 계속 가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드릴러 시장도 여전히 지금 공략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외에 요즘에 하도 난리치는 이제 뭐 유리기판, 유리기판 관련돼서 UV 드릴러도 지금 현재 퀄 테스트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오테크닉스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외에도 지금 AVP 패키징용 장비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 대비해서는 한 대여섯 배 정도 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닐링 선단 장비도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침투를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이오테크닉스 보면은 거의 안 하는 게 없을 정도로 다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삼성의 러브콜을 계속 받고 있는 회사고 앞으로 지금 저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에 한미 반도체가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에는 이오테크닉스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30만 원으로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20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워낙 반도체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내일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 반도체 관련 섹터 어떤 종목을 담아볼까라고 고민을 하셨을 텐데 이오테크닉스를 잡아주셨습니다. 삼성전자 이오테크닉스, 반도체에 좀 강력한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종목 오늘 좀 이미 상승을 했긴 했지만 내일 시장 안에서도 집중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청원 PB님, 그리고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두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4대 그룹의 영업이익이 1년 사이에 65%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CXO 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4대 그룹의 주요 계열사 306곳의 지난해 영업이익 총액은 24조 5,1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5.9% 감소했습니다.
그룹별로 보면 삼성의 영업이익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삼성의 영업이익은 2조 8,3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90% 넘게 줄었습니다. SK그룹의 계열사 영업이익 규모도 79.5% 감소했습니다. 4대 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현대차 그룹만 영업이익이 40% 넘게 증가했으며 LG그룹은 지난해 영업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물가 상승률 일시를 나타내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5개월 만에 반등했지만 한 달 만에 하락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납품 단가 지원이나 할인 대책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고점에서 내려오는 등 물가가 소폭 떨어진다는 인식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경제 주체들이 현재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하는 물가 상승률로 실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입니다. 한은 측은 하반기 교통비와 도시가스,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등 불확실한 요인이 있어 기대 인플레이션율 하락이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데일리가 오늘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인구 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은 이익원 이데일리 대표이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김정재 국회의원의 축사, 기조 강연과 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포럼에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소개하고 인구 절벽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영향과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원은 인구 감소는 부동산 수요 감소뿐만 아니라 재건축 시장의 위기를 만들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토의 균형 발전과 결혼과 연계된 제도를 전환하고 주거 문화를 전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51%로 전월 대비 0.06%포인트 올랐습니다. 특히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이 0.84%,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도 0.7%로 각각 전월 대비 0.1%포인트씩 상승했습니다. 기업 대출 중에서는 중소법인의 연체율이, 가계대출 중에서는 신용대출 등 주담대를 제외한 대출의 연체율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